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 주고 게시판에 있는 대출이란 이런 위험도 있다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이긴 한데,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참 많이 알면 알수록 경매하기 힘들어진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종로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4억 1천만 원입니다. 자, 대출에 대한 주제를, 좀 주제로 글을 작성도 좀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출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대출을 최대한 많이 일으키면, 지렛될 거라고 하죠. 최대한 많이 일으키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로 대출을 많이 일으키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손해로 반대로 되기도 하는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잘 이용해야 되겠죠. 안 좋은 상황을 반대로 맞게 되면 굉장히 좀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요. 자, 매각물건 명세를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에서는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에 이렇게 표시되는 내용을 보면 좀 잘 보면 일단 2011년 12월 23일이므로 당연히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날짜가 빠릅니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이고요. 증액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이 결시결정 전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억 7,5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정보 출처 구분을 보시면 이렇게 현황조사라는 게 있고 권리신고라는 게 있거든요. 현황조사라는 거는 현황조사관이 물건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 연락 내역을 띄워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권리신고는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했던 사람이 계약서와 함께 이런 권리가 있으니 나는 배당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배당 요구를 한 것이죠. 자, 보다시피 현황조사에 대한 내용은 100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신고에 대해서는 5시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좀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정확히 봐보시면 서류에 제출하는 거는 이렇게 세입자가 직접 권리신고를 제출하는 권리신고이고요. 그 다음에 현황조사는 이렇게 전입세대 연락 내역이 나온 거를 현황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현황조사 보면 100시가 있죠? 이렇게 100시가 현황조사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주이고요. 그 다음에 5시는 권리신고된 세입자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가장 많은 경우가 당연히 가족이 점유하는 경우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쌓았는데 아들이 저 멀리 서울에서 대학을 보내는 경우 부모님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만 실제 점유는 아들이 점유를 하고 전입도 아들이 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대항력이 인정이 되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100시와 권리신고된 5시와 어떤 사이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밝힐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경매 진행 시에는 송달만 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름으로 봐서는 백시하고 오씨가 있으니까 아까 위에서 얘기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머님과 아들, 이런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전입신고, 일자가 같은 걸로 봐서, 같은 세대 또는 인정이 되는 점유자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특별히 문제가 없잖아요. 2억 7,500만 원에서, 전액 대항력이 있지만, 전액적으로 배당 요구를 했으므로, 1순위로 배당을 받으므로, 문제는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낙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꼭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다 좀 써봤는데요. 제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잔금 받을 때 대출입니다. 이때 대출을 받을 때 문제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 시에 대출을 해야 될 때 어떤 거를 제출해야 되나요? 보다시피 이렇게 전입자가 있습니다. 전입자가 100시라는 전입자가 있는데 권리신고는 5시가 됐기 때문에 5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차는 삭제가 되겠죠. 당연히 문제가 안 되는데 이 100시의 전입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낙찰받고 나서 이 100시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하니 당연히 은행에서는 이렇게 오래된 전입자가 있으므로 당연히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를 보면서 이 매각물건 명세에서는
O씨는 정상적으로 권리신고한 세입자이고 백씨는 세입자가 아니지만 세입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세대이므로 또는 같은 점유자이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은행에서 뭐라고 할까요? 혹시 백씨가 혹시 임차인이면 어떻게? 다른 임차인이면 어떻게? 그러면 다른 임차인이라면 어떻게 돼? 인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대출을 해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므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낙찰받고 대출을 받을 때는 당연히 잔금 납부할 때는 이 전입되어 있는 백씨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백씨는 O씨와 무슨 관계이므로 정상적인 임차인이 따로 아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으므로 대출을 해달라라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두 사람이 가족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면 가족 관계 증명서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세입자에게 가서 만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먼저 좀 주세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라고 한다면 세입자가 뭐라 할까요? 명도 확인서를 주면 준다고 하겠죠. 당연히 2.75억이라는 큰 금액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명도 확인서가 필요할 겁니다.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명도 확인서를 주면 가족관계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 명도가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먼저 줄까요? 물론 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마다 좀 입장이 다르므로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의심이 많으면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낙찰자가 와서 아무 조건 없이 주민번호가 들어간 서류를 달라고 한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달라고 한다면 쉽게 줄 수 있겠어요? 이것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입찰자 입장에서 대출 받아야 되니 명도 확인서부터 먼저 줄 수 있을까요? 이것도 내 입장에서 이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나는 대출을 받아야 되고 상대방은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꼭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당연히 그 입찰 전에 이런 상황이 대출이 일어나는 은행을 미리 찾아보든지, 아니면 현찰 납부한 이후에 그 다음에 대출 다시 일으키든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충분히 이런 상황에 대출을 일으키는 은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랄까 법무비를 굉장히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고민을 한 번씩은 꼭 한번 해보시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요,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해보시고 입찰할 때 주의를 유의하겠죠. 서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서류를 받기 쉬울까요? 그 전에 서류를 주는 것도 이상하죠, 사실 정말. 명당인수도 안 줬는데. 그러므로 이런 고민을 하면서 대출을 꼭 고민을 해서 미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또는 이런 경우에도 대출이 일어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미리 좀 잘 알아보시고 입찰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